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서 이 남태평양의 크고 작은 섬들을 중국의 손발로 쓰려고 하던 거대한 시도가 결국 좌절됐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가지고 차이나 머니를 바탕으로 태평양 섬 나라들과의 안보, 경제 협력을 체결하고 이들 나라들하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공동체를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중국은 30일 이 남태평양의 섬 피지에서 제2차 중국 태평양 섬나라 외교장관 회의를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중국과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 뉴기니, 니우에,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이들 국가들 사이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아우르는 협정, 정식 명칭으로는 포괄적 개발 비전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한 겁니다. 이 중국 측이 제시한 남태평양 섬 국가들의 이 포괄적 개발 비전 초안에는 중국이 태평양 섬 나라들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중국 공안을 파견해서 해당 국가의 경찰을 훈련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주 음흉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법 집행 협력, 참시자비를 포함한 어업 협력, 사이버 보안 문제 등 네트워크 협력 강화, 또 각국과의 정치적 관계 확대, 해도, 그러니까 해양지도 작성,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확대, 공자학원,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국어 및 중국 문화교육기관을 공자학원이라고 하는데 이 공자학원 설치 등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남태평양 10개 나라에 대한 중국의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 또 중국과 남태평양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 가능성,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적 제안은 한마디로 차이나 머니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이 남태평양 섬 나라들을 미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는 전략적 발판으로 삼겠다 하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했고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중국의 계획도 좌절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챔버 주 피지 중국 대사는 일부 특정 이슈에 대해 10개 나라 중 몇몇 국가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절대 무언가를 강압하지 않으며 개도국 친구들과 작은 도서국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남태평양 섬들과의 정치적 공동체 구상에 대해 몇 개 나라가 이견을 밝혔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AP와 로이터 등 외신은 미크로네시아 측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중국이 이런 남태평양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 그러면서 자국은 중국의 구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른 태평양 섬나라 정상들에게 보는 서신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제시한 협정 초안에 대해서 우리 생애 중에서 태평양에서 게임의 판도를 가장 크게 바꾸는 단 하나의 합의라 그러면서 잘하면 신냉전시대, 최악의 경우에 세계대전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성명을 통해서 중국의 제안이 지역의 전략적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태평양 도서국들을 중국의 품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 중국의 시도가 일단 불발됐습니다만은 중국 정부는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 그러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각 측은 관련 문건에 대해 새로운 공동인식에 도달했고 합의 최종 도달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면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에 이어서 각 측은 계속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해서 더 많은 공동인식에 도달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이 남태평양 10개 나라들과 전략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 개별 국가를 상대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남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공동체 협약을 위해서 시진핑 직접 나서서 더욱 긴밀한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의위는 역사가 유구하고 장소를 초월한다 그러면서 양측 간의 관계가 남남협력, 그러니까 개도국 간의 협력과 호혜, 공영의 모범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이날 최종 합의 실패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남태평양 도서국 접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개도국들과 공동발전과 번영을 실현하고 세계를 더 공평하고 화목하고 안정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초조해하거나 긴장하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중국이 남태평양 국가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접근하고 더불어 차이나 머니를 쏟아붓겠다고 공약하는 건 다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이 이들 국가에게 접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 이 남태평양의 바닷길을 확보하고 호주를 비롯해서 태평양으로 직접 나가는 군사적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 뭉친 오커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을 말하는 거죠. 이 오커스하고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를 코드라고 그러는데 이 코드에 대한 돌파 카드로 쓰려 했다는 거죠.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남태평양 섬나라들과의 협력에 대해서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남태평양 국가들과 공존 공생하려는 것이지 다른 나라를 경계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중국은 이미 솔로몬 제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안보협력협정을 체결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중국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키리바시에 대해서도 활주로를 건설하면서 중국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호주 솔로몬 제도는 호주 북동쪽에서 약 2,000km 떨어진 28,400제곱킬로미터의 섬나라입니다. 인구 40만 명의 솔로몬 제도가 미국의 태평양 군사 거점인 괌의 남쪽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군은 괌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DF-26, 둥펑-26 미사일의 사정거리 있기 때문에 호주 북동부 나윈 기지를 중국을 견제할 군사 거점으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솔로몬 제도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솔로몬 제도가 호주와 괌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솔로몬 제도를 군사기지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태평양 전략 중심인 괌과 호주 다윈 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솔로몬 제도를 중국의 세력권 안에 내야 되고 또 솔로몬 제도에 중국의 해군과 공군력을 확장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찌됐건 중국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중국이 1차적으로 솔로몬 제도를 군사기지화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물론이고 오커스와 코드에 급소를 찌르겠다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구상의 완결판으로 남태평양 섬 10개 나라까지 중국의 세력권으로 확장시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제도의 제1섬인 과달카날은 태평양 전쟁 때인 1943년 2월 미군과 일본군이 첫 육상전을 벌인 곳입니다. 이 과달카날 섬에 핸더슨 비행장을 두고 6개월간 벌어진 이 전투에서 패한 일본은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라는 의미죠. 또한 왕이 외교부장이 이번에 방문했던 키리바시도 주목할 지역입니다. 왕이 부장이 키리바시 방문을 계기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미국이 키리바시의 켄턴 섬에 건설했던 약 2,000km 길이의 활주로를 개조하는 작업을 중국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키리바시는 인구 11만에 면적은 제주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1,400달러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양국 협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이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모양새죠. 여기에 대해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과 키리바시 간의 협력의 핵심은 칸톤섬에 위치한 활주로 개선 프로젝트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키리바시 당국은 활주로는 군사 목적이 아니라 민간 상업용이라 그러면서 유사시에 중국의 사용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칸톤섬은 인구 100명이 채 되지 않아서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은 이 키리바시와도 안보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곳에 하와이를 겨냥하는 중국 군 부대가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또 인구 27만 명 수준의 남태평양 섬나라 마누아투에 군사기지 건설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국은 모두 부인했습니다만 중국이 이 마누아투에 우주 관측기지를 지어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왔습니다. 자, 중국이 이 같은 남태평양 도서국 진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는 호주이고 또 호주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일 것입니다. 미국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중국 고위 당국자가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방문해서 다양한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의 중국과의 합의를 조심하라 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프라이스 대변인에 이어서 중국으로부터 치안 병력을 들이는 게 이들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는 긴장을 부채질하고 중국 내부 안보기관을 태평양으로 확장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역시 중국이 남태평양 섬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실시되었던 호주 총선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노동당이 집권당인 자유당 연합을 향해서 총공세를 펼쳤던 이슈도 바로 솔로몬 제도하고 중국과의 안보협정 체결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노동당은 자유당 정권의 무능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집중 공격했고 이 이슈는 총선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호주 정부는 페니 왕 신임 외무장관을 피지로 급파해서 외교전에 나선 한편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홀했던 기조를 전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왕 장관은 피지의 수도 수바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우리는 솔로몬 제도와 중국의 안보 협약에 공개적으로 우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태평양 섬들이 그러하듯 우리는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역 내 안보는 그 지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주요 포석국 중에 하나였고 이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수장을 불러서 회의를 진행했던 피지는 남태평양 도서국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경제협의체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PEF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적극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포위하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미국과 이를 회피하면서 역으로 미국과 호주를 측면에서 공격할 루트를 개척하려고 하는 양 진영 간의 건곤일척의 대결이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